야생동물 이그조틱 애니멀 여덟 번째 주 파충류인 거북이에 대해서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거북이 기르는 데 있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열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자외선이에요. 자외선 하는 일 어떤 건지 여러분 아시죠? 이로운 점은 자외선을 쬐야지 우리가 먹은 음식물 중에서 칼슘이 비타민 D로 전환이 되고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자외선인데요. 우리 나이 드신 여성분들 중에서 폐경 이후에 골다공증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데, 골다공증 이유가 첫 번째가 우리가 주식으로 하는 쌀이 칼슘 흡수를 굉장히 저하한다 그래요. 그런 이유가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흡수되는 칼슘이 자외선을 쬐야지만 비타민 D로 변환돼서 뼈의 대사, 뼈를 만드는 데 기여하게 되는데, 햇빛을 너무 안 쬐는다 했을 때 자외선이 없다 보니까 칼슘 제대가 안 되죠. 뼈가 굉장히 물러져요. 그게 골다공증이죠. 우리 파충류에서도 이 자외선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외선 A 울트라 바이올렛 A, B, C 이 세 종류가 있는데요. 그 자외선 파장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를 하고요. 그 역할도 조금 틀려요. 자외선 UVC 같은 경우에는 살균 작용하고 또 검은 반점 일으키면서 선탠하는데 주로 쓰이는데요. 자외선 많이 쓰게 되면은 음, 암도 생긴다 그러죠. 근데 아무튼 이로운 점은 뼈를 갖다 튼튼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주로 이제 280에서 320 나노메타 정도의 파장을 갖는 B가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비타민 B, D3 생성하게 되고 뼈를 만든다는 소리죠. 비타민 D3가 그런 걸 생성하게 해주고요. 그다음에 해로운 점은 색소를 침착하게 한다. 검은 반점 생길 수 있죠. 그다음에 자외선 A 같은 경우에는 탈피를 촉진하고 어, 파충류들 탈피하면서 자라난다 그랬었는데, 탈피를 갖다가 촉진해주고 또 식욕도 돋아줘요. 돋게 해주고요. 그다음에 자외선에는 또 멜라토닌이라는 성분이 멜라토닌 호르몬 중에서 멜라토닌이라는 걸 갖다가 활성화시켜 갖고 밤에 잠 잘 잘 수 있게끔. 그래서 여러분들 불면증 있으신 분들 낮에 햇빛 아래에서 자외선을 좀 쪼이시면은 불면증 치료할 수 있어요. 멜라토닌 하는 일이 그거죠. 자, 자외선 에는 A, B, C가 있다 하고 각각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외선 중에서 비타민 D3를 갖다 생성해주는 그래서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자외선 B가 중요한데, 근본 원천은 어디냐 하면은 햇빛에 있죠. 햇빛 없다, 햇빛을 못 쬐준다 했을 때는 그러한 전구를, 자외선 전구를 갖다가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외선 울트라 바이올렛 B 아니면 울트라 바이올렛 A, 형광 전구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은 전구도 쓸 수 있어요. 근데 수은 전구 같은 경우에는 열원도 되면서 자외선도 쪼여주는 그런 이점이 있죠. 파충류에 따라서는 계절 변화에 맞게끔 온도 변화가 필요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그걸 갖다 광주기성 그래요. 그래서 이 햇빛을 얼마만큼 쬐느냐에 따라서 성성숙이라든지 배란 뭐 이런 것들이 좀 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여름에는 한 14시간, 겨울 기간에는 한 12시간 정도 빛을 보는 게 좋은데요. 온대성 파충류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는 15시간 이상, 그리고 봄이나 가을에는 12시간, 그리고 겨울에는 9시간 정도 빛을 볼 수 있게끔. 반면에 열대성 파충류는 열대다 보니까
해가 나는 시간이 좀 더 길죠. 그래서 썸머는 13시간 정도, 윈터는 11시간 정도 이렇게 불을 켜줘야 되는데, 이때 일일이 맞추기 힘드니까 타이머 있죠? 타이머 쓰시면 굉장히 편할 수 있어요. 자, 파충류들 특성 중에 아까 말씀 못 드렸었는데, 온도가 낮아지면은 동면하게 돼요. 그래서 섭씨 한 12도씨 이하 정도면은 식욕이 저하되고 움직이지 않고, 체온은 어차피 뭐 변온동물이다 보니까 동면하게 되는데요. 그랬다가 보통 10월에서 4월 정도. 근데 이제 다시 이제 따뜻해지면은 이제 그 바로 식욕이 돌아 먹거나 그러진 않아요. 보통 2 내지 3주 정도는 식욕이 별로 없어 하죠. 그럴 때 식욕 촉진제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 햇빛이 왜 동면하는 이유에 대한 가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갑상선 기능이 햇빛이 자극을 줘야 되는데, 그 자극을 못 줘서 동면하게 된다. 그리고 동면함으로써 더 번식을 잘하기 위해서 동면한다. 그리고 이제 식욕이 저하되게 되면 자연적으로 동면하게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동면에 대한 이유를 얘기를 해요. 근데 정확한 거를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동면하게 되는 거겠죠. 자, 그 파충류 하면은 이제 물속에 살던 어류들이 양서류가 됐다가 거의 뭐 물속에도 살고 가끔 가다가 밖에 나오는 양서류 주로 이제 폐호하면서 밖에 물 밖에서 사는 그게 파충류인데 파충류도 아무래도 사람보다는 습도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습도가 35%에서 70% 정도 돼야 적정한 습도인데 습도가 낮게 되면은 탈피가 잘 못할 수 있어요. 탈피를. 그리고 아무래도 탈수되죠. 몸 안에 체액이 정상보다 낮은 걸 탈출하려는데, 탈수 상태로 빠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습도가 너무 높게 되면은, 음, 호흡기에, 우리 가습기, 이렇게 틀어놔서 이렇게 습도가 굉장히 높아지진 않지만은 가속기 계속 쬐고 있으면은 아무래도 호흡기의 방어 기전인 음, 실리아 운동하고 점액 운동이 방해돼 가지고 감염이 일어날 수 있죠. 파충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더 물속에 습도가 너무 높다 보면은 피부병 더 많이 걸릴 수 있고요. 파충류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충류 기를 때 습도 높여주는 방법 굉장히 많아요. 그래갖고선 휴미디티 박스 그래갖고서 특별히 그 습도가 높은 그런 방을 따로 만들어주는 것도 한 방법이겠죠. 그 다음에 물그릇 떠놓는 것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그, 그 미스팅은 우리 분무기로 우리 피부에 영양분 수분 공급하기 위해서 스프레이 뿌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수족관 파충류 사는 집 안에 습도 높이기 위해서 스프레이 뿌리는 거죠. 그리고 이런 습도를 높이기 위한 가습기 비슷한 포깅 데바이스 갖고선 안개 분무기 이런 것도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습도가 어느 정도 유지되는지 그런 습도계를 사육장 안에 부착해 놓고 수시로 체크해야 됩니다. 파충류를 기르기 위한 온도라든지 자외선에 대해서 좀 알아봤었는데요. 지금부터는 먹는 것, 영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물이죠. 항상 신선한 물을 공급해야 되고요. 물그릇 놔두면 좋고요. 그 다음에 사육장 내에 데코레이션 해놨던 나무라든지 바위, 숨어있기
필요한 그런 바위 그런 데에 미스팅, 분무기로 물을 뿌려줘라 해서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육상 거북이, 거북이가 이제 바닥 거북이, 민물 거북이, 육상 거북이 이렇게 나눠지는데 육상 거북이 같은 경우에도 하루 또는 이틀에 한 번 정도는 물에 적셔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렇게 안 했을 때, 탈수, 몸 안에 적정량의 수분이 있어야 되는데, 수분량이 부족해지는 탈수 일어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도 통풍이라고 요산이 관절에 침착되는 병, 얘기했었죠. 조류라든지 뭐 이렇게 얘기했을 때, 통풍 일어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물이 적다 보니까, 체액이 적다 보니까, 신장 질환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신선한 물을 공급해 줘야 된다 하는 게 중요하고요. 청거북, 붉은기 거북이 잡식성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거북이도 초식 거북이가 있고 잡식 거북이 있고 육식 거북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나눠 보면은 초식 파충류의 먹이는 어, 초식이다 보니까 95% 정도 야채 주면 되죠. 어, 머스타드, 겨자, 뭐 케일, 파슬리 뭐 이런 거 준다 그러는데요. 그리고 한 95% 정도 이거 주고요. 5% 정도는 과일, 뭐 포도라든지 사과라든지 토마토, 망고, 딸기 뭐 이런 거 준다 그러는데요. 이 초식 파충류한테 이런 과일이나 야채를 갖다가 채소를 갖다가 많이 주는데도 불구하고 비타민이나 미량 광물질이 추가적으로 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따로따로 주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섞어서 주는 게 중요하고요. 자, 붉은기 거북을 비롯한 잡식성 파충류의 먹이입니다. 50% 정도는 동물 그리고 아니면은 고단백 식이를 줘야 되고요. 거기에는 지렁이, 귀뚜라미, 달팽이, 뭐 새끼쥐 뭐 이런 거 50% 정도 주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50%는 식물을 주는데 75% 정도는 채소로 그리고 25%는 과일로 주는 게 좋다 그래요. 육식 파충류의 먹이입니다. 육식 파충류의 거북하고 도마뱀은 크게 나눠 보면요. 거북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생선 전체 통째로 주는 거죠. 그다음에 생쥐라든지 새끼, 쥐새끼, 그다음에 새우 껍질 있는 채 주면 되고요. 그다음에 벌레도 줄 수 있고요. 근데 대부분의 거북이들은 잡식성이죠. 네, 나에 따라서 육식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반면에 도마뱀인 경우에는 동물 사체를 주는데 쥐 이를 더 많이 선호하죠. 닭보다 쥐고기, 그다음에 생선 이런 순서대로 좋아하고요. 육식 파충류에는 칼슘을 또 추가적으로 줘야 되냐 하는 데는 좀 의문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먹는 육식에 칼슘이 충분히 들어있기 때문에. 근데 뼈까지 안 먹는다 그러면은 칼슘도 공급이 필요하겠죠. 그, 파충류 중에는 벌레만 먹고 사는 그런 파충류들이 있어요. 갖다 파충류 이렇게 얘기하는데, 인섹티보레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부분의 도마뱀들이 벌레 먹고 살죠. 귀뚜라미, 밀웜, 왁스웜, 지렁이, 그래스토퍼, 뭐 이런, 곤충들을 에, 먹고 살아요. 그런데 이게 식수 파충류 중에 이제 잡아서 어느 정도 적응된 그런 파충류 같은 경우에는 칼슘 부족이 좀 많다 그래요. 그래서 음, 칼슘을 더 공급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가 좀 남아 있을 수 있고요. 야생에서는 칼슘이 충분하지만은 길러서 이제 야생에서 잡았다가 길러서 어느 정도 적응된 그런 식충 파충류의 경우에 칼슘 농도가 좀 낮아서 그
뼈가 좀 그 여물지 않은 그런 게 많다 하는 얘기고요. 자, 그 파충류 먹이에요. 달팽이 있고요, 미로암 있고요, 귀뚜라미 있고 이런 것들을 담아서 팔죠. 또 집에서 길러서 어, 또 먹이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파충류 기를 때 이런 그 귀뚜라미도 기르고 또 미럼도 기르고 달팽이도 기르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자, 파충류 특징 중에 하나가 탈피라 그랬죠? 껍질을 벗는 거죠. 그 피부가 그 어류 같은 게 비늘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파충류도 비늘이 있어요. 조류도 약간의 비늘 같은 모양의 그 저희가 있는데 그 상피세포가 케라틴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포함한 포유류의 그 상피 같은 경우에는 피부 상피가 점점 자라면서 납작해서 때로 벗겨져 나오는데 이놈들은 케라틴 딱딱한 물질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 그 사람은 피부가 계속 그 아래서부터 자라 올라오는데 그래서 때로 벗겨지죠. 그 납작해져서 때처럼 돼서 이렇게 벗겨지는데 불구하고 이 파충류의 그 상피는 케라틴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놈들을 그 비늘 같은 거죠, 일종의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은 벗겨져요. 이 벗겨지는데 관여하는 거는 갑상선 호르몬, 그리고 온도, 습도, 영양 상태에 따라서 이 탈피가 잘 되고 안 되고 그 결정이 되죠. 파충류의 피부는 그 사람 피부랑 좀 다르게요. 그 케라틴이라는 비늘 같은 거죠. 비늘 같은 걸로 덮여 있는데요. 이런 놈들이 그 자라남에 따라서 탈피를 해요. 그러니까 껍질을 벗어지는데 그 물박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서 그 만들어진 구조물이다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그 피부는 그 비늘 같지만 비늘은 아니에요. 비늘보다는 좀 발달돼 있지만은 음, 그 몸으로 물이 들어오는 걸 갖다 막아주는 그런 방수 역할을 하고요. 근데 이게 그, 그 껍데기가 그 건조해 됐을 때 그 수분 되게 중요하다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건조했을 때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그 파충류의 몸을 보호하는 게 이런 그 외피, 그 비늘이다 하는 거고요. 근데 이런 놈들이 그 너무 단단한 케라틴으로 되어 있다 보면 그 케라틴 하면은 어떤 거죠? 우리 손톱, 발톱, 그 머리카락 이런 것들 케라틴으로 된 단백질인데요. 이런 것들이 그 너무 단단하다 보니까 몸을 그거에 감싸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라남에 따라서 이런 그 케라틴질을 갖다가 벗겨내는 그런 탈피가 필요한 거죠. 그 허물을 벗는다 하는 그림이에요. 그 뱀, 파충류, 거북이 이런 것들이 그 온몸을 감싸고 있던 하물며 그 눈까지 그 감싸고 있던 그 껍질, 그 케라틴으로 되어 있는 비늘 모양의 그런 것들을 벗으면서 성장을 하죠. 자, 보시면은 부분적으로 그 탈피되는 경우도 있고요. 탈피돼서 좀 더 커졌어요. 그 아래 그림 보시면은 발도 탈피하고 있네요. 자, 정상적으로 그 파충류가 크기 위해서는 그 단단한 그 케라틴으로 된 외피 피부가 탈락되고선 그 탈피라 그러죠. 그 새로운 상피가 자라나야 되는데 이게 잘 안 일어나지는 그 완벽하게 아니면 부분적으로 그 부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거 다 탈피부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원인으로는 습도가 낮았을 때 아니면 스트레스 받았을 때 음,
탈피 부전이 이루어질 수 있고요. 탈피를 돕는 탈피가 되게끔 하는 호르몬이 갑상선 호르몬인데 갑상선에서 분비하는 호르몬인데 갑상선이 기능이 저하됐을 때 탈피 부전 일어날 수 있고요. 그리고 외부 기생충이라든지 감염, 세균에 감염됐을 때 그 부위에는 탈피가 잘 안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새로운 그 껍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만들 재료가 없어요. 바로 영양 결핍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때를 밀 때, 목욕탕에서 때를 밀 때 뭐 떼수건이나 뭐 이런 게 필요한데 파충류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디다 비벼가지고 껍질을 벗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을 때도 탈피부전 그리고 이 일어날 수 있어요. 탈피부전. 허물벗기가 잘 안 돼요. 그다 탈피부전 이렇게 그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랬을 때 그 대책은 그 수분 부족이라 그랬었잖아요. 그 적당한 온도에 물에 담가주는 거. 그리고 그 손으로 조심스럽게 껍질을 벗겨내는 거. 그리고 그 뭐 또 동어 반복인데 환경 개선한다. 온도나 습도 중요한 게. 그리고 영양이 부족해서 그 허물벗기 안 될 수 있으니까 필요로 한 먹이를 영양소를 골고루 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디빌 수 있는 나뭇가지나 바위, 통나무 등을 제공하는 게 그 탈피부전, 허물벗기가 잘못되는 경우에 대한 대책입니다. 자, 거북이의 암수 구별이에요. 참 어렵죠. 그런데 요 몇 가지 포인트만 보시면은 알 수 있어요. 상대적이긴 한데 수컷이 남자애가 꼬리가 굵고 길어요. 그리고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앞발톱이 수컷이 더 길죠. 암컷은 짧은 데 비해서 수컷이 길어요. 그리고 배딱지, 껍질 중에 거북이 껍질이 있는데 배에 있는 kop질이 망곡도가 암컷은 오목한 데 반해서 수컷은 볼록해요. 그리고 총배설강, 총배설강 아까 말씀드렸죠? 소화기하고 비뇨 생식계가 따로 개구하는 게 구멍이 난 게 아니라 이런 파충류에서는 조류에서도 마찬가지인데 하나의 다 통합돼서 배설을 해요. 그러니까 오줌도 나오고 똥도 나오고 그리고 정액이라든지 알 도 나오고 그런 걸 총배설강이라고 얘기하는데 총배설강 위치가 수컷은 조금 더 몸체에서부터 조금 떨어져 있고 암컷은 조금 더 가깝죠. 총배설강의 위치와 모양입니다. 꼬리 길고 굵은 게 수컷이다. 그리고 짧은 게 암컷이다 하는데 이거는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잘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하지만은 하여튼 이렇다. 대체적으로 클로아카가 총배설강인데 위치가 수컷인 경우에는 중간 부위고 암컷인 경우에는 조금 더 길쭉하지 않고 오므러져 있으면서 좀 짧다 하는 거 볼 수 있고요. 이거 참 구별하기 참 힘들어요. 꼬리 길이라든지 앞발톱의 길이라든지 이런 것 참 상대적이다 보니까 구별하기 힘든데요. 제 경우로는 거북이의 배딱지, 망곡도가 더 정확하지 않을까 얘기하는데요. 암컷인 경우에는 알을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배딱지가 좀 볼록하고요. 수컷은 암컷에 올라타기 위해서, 교미하기 위해서, 올라타기 위해서 조금 오목하다 하는 게 더 정확한, 암수 구별하는 데서 더 정확한 기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거북이 암수 구별은 참 어렵습니다. 자, 이 그림 보시면은 조금 더 앞서 얘기한 게 조금 설명이 될란가요? 자, 암놈은
수컷에 비해서 그 배가 조금 더 튀어나왔고요. 수컷은 그 암놈 등에 올라타기 위해서 조금 그 안으로 오목하게 들어간 그런 형태입니다. 그 외부로 끄집어낸 외부 생식기의 수컷의 그 생식기에 대한 모습입니다. 좀 징그럽죠? 야생동물 중에 이그조틱 애니멀 중에 파충류에 대해서 거북이를 중심으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 굉장히 힘드시죠? 코로나 때문에 그 학교도 못 오시고 마찬가지로 저도 힘듭니다. 여러분 보면서 강의를 하면은 좀 더 상호 이렇게 그 의견을 나누면서 강의를 하면 좀 더 재밌을 텐데 반응이 없다 보니까 그 벽을 보고서 이렇게 혼자서 강의하는 게 참 쉽지 않네요. 어쨌든 그 야생동물 이그조틱 애니멀에 대해서는 한성동물병원 권태호 원장님 도움으로 이 자료가 제작되었어요. 하여튼 그 원장님한테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이 야생동물이라든지 동물간호학 강의 들으시면서 그 궁금했던 점, 그 시간이 되면은 기회가 되면은 아니면은 언제든지 그 궁금했던 점들을 갖다가 우리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하면서 그 질문에 대해서 그러면 질문이 또 생각나실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강의가 완성되는 건데 언제든지 그런 시간을 가지고 다시 한번 그 가지고선 그런 시간을 가지고 그 이 비대면 수업에 대한 부족분을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